아,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둘째 날인데, 자, 다시. 우리 부동산을 공부하는 방법, 이걸 다시 설명합니다. 이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우리 아마 지난주에 설명했겠지만, 민법을 공부하는 방식과 좀 다르죠. 수업 설명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공부할 공부의 방식을 좀 아시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면 그만큼 좀 쉬워진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11월 12월 때 제일 중요한 게 딱 두 개. 첫 번째, 과목들은 어떻게 공부할까 공부하는 방식 꼭 기억하시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내가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뭔가면 자리에 앉아있는 연습이라고요. 아마 이제 거의 공부를 하신 지 꽤 오래되다 보니까 3시간, 4시간 앉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예. 하여튼 그런 이제 두 개만 좀 지켜가며 하시면 좀 쉽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요거요. 부동산학은 항상 기본서는 무조건 3번 이상 읽어보실 것. 그러니까 읽어보시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제목 위주. 우리 한번 지난주에 했을 거예요. 제목식 답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부동산학이란 것은 원서 자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번역서이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건 우리말로 먼저 번역하시라고요. 해서 그 속에 있는 말 뜻이 뭐냐 대충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뭐 있습니까?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서 키워드 뭔가 작업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 1회차를 할 때 뭐합니까? 1회차는 제목 위주로 공부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만화책 보듯이 쭉쭉쭉 그냥 보고 넘어가시라고요. 책은 몰라도 그냥 책장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쯤 이제 기본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델시슨 공부할 때 항상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 두 번째는 항상 공부하실 때 제목에다가 이제 이 제목의 의미하는 게 뭘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한 개 한 개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정독 하시면서,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이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재밌는 건 각각 있는 장들마다 공부하는 방식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지난 설명했지만 이런 기출문제가 결국은 우리 항상 이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나오는데 물론 글자는 약간 틀리겠지만 작년에 보니까 우리 기출문제에서 한 38개, 40문제 중에 한 38개 시험 나왔다고. 그만큼 기출문제 중요하니까 꼭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한 3번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합격하고 싶으면. 그러면 두 번째, 자, 이 과목을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이겁니다. 예, 원래 부동산학은 이 원서를 그대로 번역한 번역서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용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습니까? 절대 책의 내용을 읽지 말고 번역서. 그러니까 이 영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번역서이기 때문에 내식으로 먼저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핵심 말 뜻이 뭔가 대충 이 개념 파악되면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 자체가 뭔가요?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할 게 뭐냐 이겁니다. 네, 우리 항상 이제 이 책을 읽던 또는 문제 풀던 제일 중요한 건 누구는 누구이다. 이런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관련돼 있는 부연 설명 다 버리시라는 거예요. 항상 시험 나면 여기 있는 요 글자가 분명히 장난치게 돼 있어 이게. 근데 사람들 자꾸 있죠. 어디 빠지는가 하면 중간에 부연 설명돼 있는 이거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개론 과목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대충 공부하는 이 말 뜻인데 결국은 대충 하는 이 말 뜻은 뭔가 하면 핵심 용어 따라 이렇게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하기 세 번째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원래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은 분명히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자연과학 다르게 항상 사회과학 기본 전제가 뭐 있습니까? 각각마다 비교할 대상이 있더라. 그래서 A하고 B가 서로 비교할 대상이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험 나오게 돼 있는데 항상 틀린 말은 그 반대 여기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누구는 딱 나오면요. 뒤에서 어떤 여기 A가 답인데 요 반대 B가 항상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틀린 말로써. 그래서 요거 세 개만 꼭 기억하시라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아마 제가 이걸 11월,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이건 반복할 겁니다. 아예 각인식을 버릴 거라고. 그러면 이게 쉽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뭐 그러면서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5분 동안 다시 반복 할 거고, 중요한 건 또 오늘 수업 끝나면 제일 끝에 뭐 있습니까? 한 5분 다시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계속 무한 반복한다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렇게 이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거기 2페이지입니까? 예, 부동산 학에 대한 이 개념인데, 자, 이거죠. 부동산 학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연구는 어떤 걸 연구합니까? 부동산을 연구한다 하는데, 항상 누가 개입한 걸 연구합니까? 인간이 개입한 부동산을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때 연구 대상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건 기억하셔야 되지? 그죠? 연구 대상 거기 두 개 있죠. 뭐 있습니까? 부동산 현상이란 내용과 부동산 뭐가 있습니까? 활동이란 내용 크게 두 개 있더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지난주에 했듯이 이 말 아닙니까? 처음 보는 용어 나와 있더라. 또 비교할 대상이 결국 뭐야? 현상과 활동 비교할 대상이죠. 근데 현상 우리말로 번역은 뭐 있습니까? 있는 자체의 모습, 보이는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부동산에 있는 모습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칠판이 있다, 책상이 있다, 뭐 건물이 있다, 도로가 있다, 또는 산이 있다. 그것도 현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맨 먼저 뭘 파악합니까? 그래요. 요걸 통해 결국은 부동산 관련돼 있는 문제를 파악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뭐 있습니까?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 활동이 뭐냐? 활동이 이거죠.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즉 그냥 쉽게 생각하시라고.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모든 이 말이죠. 표현 자체가. 그러면 자, 우리 다시 해볼까? 자, 우리 학원 딱 보니 첫 번째 주차장에 대한 문제 발생했어. 현상 보니까 그죠? 문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 부족하대. 그 해결 방식 뭐 있냐? 결국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주차장 늘려준다는 거요. 그 늘려줄 때 누가 늘려줍니까? 사람이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뭘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뭐냐고 이게 활동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활동 가장 중요한 뭐 있습니까? 인간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부동산과의 장난치는 이게 곧 활동이니까. 오래 정리하시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예, 세 번째 부동산 학에 대한 3대 측면. 이 말은 원래 부동산학은 어떤 과목이 합쳐진 거냐 하는 거요. 자, 첫 번째 이거 아닙니까? 내가 집 살 때, 집 산다고 네 부동산입니다. 예, 집 살 때 현장 가본다. 왜 가보냐? 이 건물이 잘 지었냐? 어디 하자가 있냐? 건축상 있는 걸 확인해 볼 목적이죠. 그럼 결국은 부동산은 결국 보니까 기술과수로 관련돼 있구나. 즉 건축 관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집 깔끔해. 상당히 깔끔한 결국은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그 다음 할 게 뭐 있습니까? 등기부등본 띄보죠. 이 말은 법률과 서로 관련돼 있네.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이 건물이 앞으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집값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런 경제에 관련돼 있는 행위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건 뭐냐? 항상 부동산 학이란 말로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요 세 개 과목 합친 게 뭐라고요? 이게 부동산학이다. 따라서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은 뭐뭐 있습니까? 기술, 경제, 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부동산학이란 학문적 성격. 어떤 성격이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성격은 첫 번째, 요 말 아닙니까? 요거 세 개 합친 과목이죠. 합쳤다 이건 종합입니까? 단편입니까? 종합이지. 그죠? 또한 야치 합쳤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짬뽕 같은 말은 뭐죠? 응용과학이다. 응용과학. 순수과학은 아니겠죠. 그죠? 또 지금 현재 이 부동산학은 인간이 개입한 부동산만 연관이고 이건 사회과학이지 결국은 자연과학은 아니겠네. 그죠? 그 외에 보니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원래 부동산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책속한 것들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다. 또한 야치 우리 사기 등을 좀 그만큼 어떤 재지가 있죠?
그래서 일정한 규범을 갖고 있다고. 근데 자, 항상 강조하지만 분명히 이 학문적 성격이 딱 튀어나오면요, 틀린 말은 무조건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얘가. 그럼 얘를 공부하실 때, 예? 공부할 때 이 5개 다 암기할래? 아니면 여기 있는 요 3개만 암기하려는 거요. 너 같은 거 주장치 요거 3개만 암기하겠다고. 이것만 아니면 무조건 답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이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사유각에 대한 성격이 있으니까 무조건 보세요. 이 말입니다. 비교할 대상을 먼저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 틀린 말 뭐 할지 뻔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우리 아까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즉 부동산에 대한 학문적 성격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격은 그 결국은 무슨 과학입니까? 이런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 중간에 종합 과학이 됐으면 종합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뭐가 종합인 설명, 부연 설명 들어올 건데 부연 설명까지 절대 장난칠 리가 없다는 거. 이건 핵심이 뭐 결국은 너는 종합 과학이란 거야. 그 틀린 말 뭐 나오냐? 종합 대신 뭐 나오겠습니까? 이 말 나와. 그냥 이 말. 이런 게. 그러니까 자꾸 얘는 이 과목은 복잡하게 공부하지 말라고. 심플하게. 차 띄고 퍼 띄고 다 띄라고. 띄고 오직 뭐 있습니까? 핵심만 딱 갖고 움직이시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 3페이지입니까? 이제 3페이지 있는 거. 자, 3페이지는 핵심이 뭐예요? 복합이란 말 핵심이지. 그죠? 해볼까요? 자, 보세요. 2개 있어요. 복합 부동산, 또 복합 뭐요? 개념 부동산. 그죠? 그러면 자, 다시 처음 보는 용어 나왔죠? 복합이란 말 뜻이 뭐냐부터 정리하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합이란 말 뜻이 뭐 있습니까? 합친다, 결합한다 이 말 아닙니까? 원칙은 2개 이상이죠. 표현 자체가. 그죠? 그럼 결국은 이걸 번역해 볼까? 자, 이 말입니다. 하나로 묶었다. 복합이란 말은 이 말이죠. 그죠? 묶었어. 뭘 묶었는데? 이 말 묶은 거 아닙니까? 부동산을 하나로 묶은 게 복합 부동산이고 부동산 개념을 하나로 묶은 게 뭐야? 복합 개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 뭐가 부동산입니까? 자, 우리 민법상 뭐라 했습니까? 복합 부동산이란 것은 누구하고? 토지와 뭐가? 건물을 어떻게? 하나로 결합한 게 복합 부동산. 그죠? 두 번째, 복합 개념이란 건, 자, 얘는 뭘 묶었습니까? 부동산 개념을 묶은 거지. 그러면 사람들마다 어떤 게 부동산이냐 물으면 다 틀린 답 한다고. 어떤 분은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분은 뭐 있습니까? 집을 짓는 공간이다 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분은 돈이 되는 물건이라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고. 또 내가 현재 뭐 있으면 중개업자라면 부동산이 뭐냐 물었을 때 곧 내 직업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게 부동산 개념을 설명한 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로 묶었다는 거야. 묶은 게 뭐요? 곧 그게 부동산 개념이지. 근데 이 다양한 말을 갖다 너무 복잡히 설명하지 말고 원래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크게 3개 측면이 있죠. 그죠? 기술, 경제, 법률 측면에서 부동산 개념을 좀 달리 표현하더라. 그러면 이때 보니까 기술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는 시각, 경제 측면에서 부동산을 보는 시각, 또 뭐가 있습니까? 법률 측면에서 부동산 보는 시각이 있더라. 있는데 기술에서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집을 짓는 공간이다, 위치다. 굳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고 그 반대가 경제학자는 뭐라 했습니까? 집을 부동산이라는 것은 돈이 될 수 있는 물건이다. 생산 요소다. 또는 자본재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우리 딱 정해져 있죠. 민법의 99조가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은 토지와 뭐가 부동산입니까?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보는 거요. 요거 민법에서 말하는 거지. 99조 1항에서 그죠? 근데 99조 2항과 뭐라 합니까? 그 이외는 동산이다 설명돼 있다고. 자, 그러면 실상은 이거 이외에
우리 한 개 더 있죠? 뭐도 포함됩니까? 준부동산도 포함되는 거지. 그죠? 요거 구분할 때 크게 두 개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협의부동산과 뭐로? 광의로. 자, 이때 다시 할게요. 요거 두 개 잘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꾸 암기하려면 답이 없어요, 이게. 우리 복합이란 말 가장 여러분 잘 아는 방식이 있죠? 복합 뭐가 있습니까? 건물이 있잖아. 앞에 뭐가 붙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주상복합 건물?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래 이게 중요하다 항상. 자, 어떤 겁니까? 건물인데 주거와 상업이 뭐래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게 뭐라고? 주상복합 건물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복합에 있는 개념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 이래 시험 나겠네. 토지와 정착물 하나로 결합된 걸 가지고 복합 개념 부동산 이래 장난치겠네. 틀린 말로써. 그죠? 또 반대로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개념을 기술, 경제, 법률적 측면 하나로 묶었다.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복합 부동산이라고 장난치겠네. 틀린 말로써. 이게 매년 시험 나와. 이 지문이. 그러면 내가 현재 이 말뜻만 알고 있으면 자동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동산 하나를 묶었다. 복합 부동산. 부동산 개념 하나를 묶었다. 예, 이게 복합 개념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이 뭐냐? 토지와 정착물. 그죠? 토지와 정착물 하나로 결합된 상태가 뭐냐? 복합 부동산. 자, 그다음 부동산 개념이 뭐냐? 기술, 경제, 법률 측면을 하나로 묶었다. 이게 복합 개념 부동산. 개념 부동산.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법률적 측면이 중요한데 법은 뭐 있어? 크게 두 개 있죠? 협의, 반대, 광의. 차이가 누구냐? 요거 차이 아닙니까? 얘가 있으면 뭐요? 광의. 없으면 협의지. 그 다음 자, 또 우리 전에 했듯이 정착물 항상 누가 비교합니까? 그지? 동산과. 그건 정착물이 뭐냐?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거다. 동산은 토지에 부착 안 돼 있더라. 그러면 이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물었을 때 굳이 다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 기준 뭔데요?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데 정착물은 뭡니까? 지속적, 계속적, 항구적 부착되어 있는 게 정착물. 거꾸로 얘는 뭐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게 동산이지. 그래서 잘 알지만 우리 산에 있는 서 있는 나무 잎목 이거 계속 부착되어 있죠. 이런 정착물. 근데 조만간 옮겨 심겠다. 이게 일시적이죠. 따라서 이거 뭐가 됩니까? 동산.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자, 그다음에 요 준부동산. 이 말 뜻이 뭐예요? 그냥 번역하시라는 거예요. 부동산도 아닌 게 부동산 인차는 거지. 그죠? 이 말은 원칙은 뭔데? 원칙은 부동산 아니면 동산 아니에요? 동산 인계. 부동산 인차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부동산처럼 뭐 한다고? 등기나 등록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준부동산이란 개념을 딱 튀어나오지. 난 무조건 뭐 있습니까? 글자에 두 글자 딱 튀어나와야 돼. 설명이 꽤 길지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찾아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4페이지입니까? 자, 4페이지는 토지와 관련돼 있는 용어인데, 그죠? 이 용어 다 보지 말고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이건 보시면 되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필지란 말과 뭘 비교합니까? 획지. 자, 일단 필지와 획지에 대한 차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이 말입니다. 내가 땅을 어서기 사고 싶어 할 때 사실은 관심 있는 게 딱 두 개 관심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주인 누구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땅 가격이 얼마 될 것이냐 이게 두 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을 파악한다. 즉 권리 등을 파악한다. 이게 다른 말 필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대한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파악한다. 이게 뭐죠? 획지. 이렇게 마시라고 문제 내용을.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요거 묻는 거죠. 예, 후보지 반대 이행지. 자, 일단 후보지는 후보지와 이행지는 둘 다 공통점은 용도 등이 변화되는 땅입니다.
근데 얘는 뭐 있습니까? 대분류간 이동 있는 땅이 뭐냐? 곧 이게 후보지고. 반대로 소분류간 이동 있는 땅이 뭐냐? 곧 이게 이행지입니다. 오래 하시고. 자, 세 번째는 중요한 이거죠. 우리 나지, 건부지, 공지 요거 세 개. 자, 그러면 다시 가보겠습니다. 땅이 두 필지가 있어요. 지번 11번, 12번 두 필지 있는데 우리 항상 건물 등을 지어줄 때 내 소유권 크기만큼 꽉 채워서 건물 짓는 거 아니겠죠, 그죠? 요만큼 건물 지었습니다. 지었을 때 결국은 건물이 있는 요걸 뭐라 하죠? 부지지. 연결하면 뭐 됩니까? 건부지더죠. 건물의 부지로 쓰고 있는 땅 건부지. 그 다음에 건물 짓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땅은 지금 현재 건물 못 짓는 거지. 그죠?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이런 게 뭐라고요? 다른 말로 공지. 그 다음에 현재는 뭐 있습니까? 건축이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건물 등을 지어줄 수 있는 땅이 있죠, 그죠? 여기 현재 뭐 있습니까? 말 그대로 빈 땅. 즉 다른 말로 벌거벗은 땅 아닙니까? 벌거벗을 낮자 써서 그래서 나지. 우리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방식은 나대지죠, 그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로 가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특성이 있다고죠. 자, 항상 다시 요건 머릿속에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징이나 특성은 출제 빈들은 매년 나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 부동산에서는 특성과 특징이 한 4군데 나오거든요. 그 4군데 나오는 건 무조건 다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특성과 특징을 공부하는 방식은 무조건 얘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비교할 대상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 굳이 우리 거기 있는 6페이지 있는 그 내용을 다 암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뭐 중요합니까? 누구하고 비교할 얘기 마시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철저하게는 누가 비교하는가 하면요. 일반지와들과 서로 비교하시라. 즉, 이 말은 항상 부동산 특성을 묻는 순간 일반지와들 서로 비교하시는데, 자, 다시 해보자고요. 분필은 이동이 가능하지만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안이 붙자서 고다 뭐 있습니까? 움직일 통자죠? 그죠? 이렇게 해서 부동성 이라 쓴다고 죠 쓸 때. 두 번째, 분필은 시간이 경과되면 소모되지만 땅은 소모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속성을 계속 갖고 있다 해서 영속성이란 말 쓴다고. 세 번째, 분필은요, 한 개, 두 개 만들 수 있지만 땅은 인간이 절대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러한 결과 뭐 있습니까? 만들 수 없다. 즉 생산되지 않는다, 증가되지 않는다 해서 이게 뭐죠? 부정성 쓴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분필은 똑같은 분필이 있겠지만 땅은 절대 똑같은 물건이 없다 보니까 각각 있는 물건마다 개별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해서 이게 개별성이죠. 그리고 분필은 전부 다 연결 안 돼 있지. 내 땅은 전부 다 연결돼 있는 결과 옆집에 있는 땅과 내 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해서 옆집에 있는 땅이 즉 인접에 있는 땅이 나한테 영향 준다 해서 인접성이라고 쓴다고. 그리고요, 분필은 사용되는 용도가 제한돼 있지만 땅은 뭐 있습니까? 사용되는 용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용도가 아주 많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특성이 나왔지만 실제로 공부할 건 요거까지 공부하시면서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거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공부하셔야 되지. 거기 내용 무턱대고 암기하면 절대 답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공부란 건 좀 얍삽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공부하셔야 되지. 이걸 자꾸 뭐 있습니까? 무턱대고 암기하면 절대 답이 없어.
자, 일단 지난주에 했던 요 4개요. 4개인데 더 중요한 건 이 말 아닙니까? 자, 다시 2페이지 있는 이 내용과 3페이지 내용은 분명히 이건 다른 내용이지. 무슨 말이 이걸 모른다 지금 모르는 거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제가 강조하지만 우린 목표 점수가 몇 개냐? 점수가 65점 맞출 목적이지 절대 100점 맞출 목적 아닙니다. 그러면 40문항 중에 26개 맞출 목적이지 이거 맞출 목적 아니라고. 그럼 공부할 때 뭐 있습니까? 책을 다 볼 필요 있냐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개론과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면 책을 다 보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확실히 맞출 것만 가져가시라고. 근데 우리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1절, 2절, 3절, 4절 크게 4개 절이 있어. 있는데 1절이네 이거 모른다 해서 2절 모르는 분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모르면 그냥 이 힘든 거 있지. 그럼 빼버리시라고. 앞뒤 연결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나올 확률이 있는 건 무조건 가져가시는데 절대 이 개론과는 앞뒤 연결하지 마세요. 다 분리시키라고. 그래서 분리해서 한 개 한 개 가져가시면서 어려운 공연 빼버리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굳이 이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필요 없으니까. 자,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이 공부를 한 방식이 중요하다고.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우리 책에 자 7페이지 오늘 할 거. 자, 7페이지 갑니다. 책에 자 2장 부동산 뭐요? 경제론. 여기 출제 범위가 있죠. 우리 매년 기본이 6개에서 기본이 7개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내용이. 오, 빈도상 높은 거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 중에 특히 부동산 개론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 왜 그런가 하면 그래프죠, 그래프.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특히 이제 조금 연세가 있는 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뭐냐? 이런 그래프에 가장 취약하다, 사실 이런 그래프. 그래서 오늘 할 것은 무조건 뭔가 하면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쭉 할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 특히 경제는 가장 큰 장점이 이겁니다. 한번 이해되죠? 다시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이거. 굉장히 쉬울 수 있는데 처음 접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할 것이 제일 중요한 건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주구장창 해보자고. 확실히 알 때까지. 그럼 나중에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이게. 그럼 그래프만 할 수 있으면요. 이 개론 과목 공부 내용 중에 4분의 1은 다 끝난 거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수험생들 특히 이걸 잘 안 할래 해. 그러니까 설명 다 귀찮으니까 결론만 말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 이건 중간 과정이 중요하니까 항상 이 그래프에 대해서 좀 봐보자고 보는데 자 특히 이제 우리 경제에서는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경제 또는 같은 말 비슷한 말 시장 이제 시장이 중요한 핵심 역할 같은데 시장이 꼭 필요한 게 뭐뭐 필요합니까? 시장이 존재해야 될 거, 꼭 있어야 될 거. 첫 번째 시장 물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죠? 두 번째 살 사람 팔 사람 있어야 될 것 같아. 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장소. 그죠? 그럼 다시 해볼까? 부동산 시장의 물건은 부동산이야. 그죠? 사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보통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매수자 또는 수요자. 그 다음에 파는 쪽을 뭐라 하죠? 네, 매도자. 그 다음에 공급자를 말 쓰겠다. 그죠? 자, 일단 호롱을 이제 먼저 기억하시면서 먼저 그러면 이 특히 이제 우리 이 경제란 건 특히 뭐 우리 이제 그래프 설명할 때 약자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약자에 대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런 이제 영어 약자를 꽤 많이 쓸 건데 P 그다음에 D, S, Q, D, QS 그다음에 I, R, Y 이런 용어를 꽤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 말 뜻이 뭔가 좀 아시라고. 자, P란 건 프라이스에 대한 약자예요.
그래서 요 P랑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 또는 가치 이런 말 뜻이라고. 가격 가치. 그다음 D란 건 뭐냐? 디맨드. 요건 뭐라고요? 수요. S는 스프라이죠. 여기에 뭐죠? 공급, 공급. 자, Q는 퀀터티죠. 여기에 뭐죠? 양. 자, 그러면 QD는 뭐요? Q는 양이고 D는 뭐죠? 요 D는 수요죠. 그래서 이건 뭐랍니까? 다른 말로 우린 수요량이라 쓰겠다죠. 요 QS는 뭐 있습니까? Q는 양이고 S는 공급이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뭐랍니까? 공급 양이라 말 쓴다고. 근데 I란 건 원래 interest rate를 쓴다고. R은 결국 이게 return인데 return. 원래 이건 뭐 있습니까? 예, 정확하면 이 말입니다. rate of return인데. 그다음 Y도 뭐가 있습니까? yield. yield rate이거든요. 약자로서. 자, 이런 게 이제 우리 보통 I, 그다음에 이게 R, 그다음에 이게 뭐 있습니까? Y인데 보통 이 쓸 때 뭐를 쓰는 이를 쓴답니다. 용어 자체가. 얘를 갖다가 우리 어떤 분은 이자율 이를 씁니다. 이자율. 이자율 반대말이 뭐예요? 수익률이지. 같은 게 소득률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사람들 보니까 우리 나중에 책 보면 알지만요. 어떤 분은 뭐 때에 따라 이자율, 어떨 땐 소득률, 어떨 땐 수익률, 어떨 때는 뭐 있습니까? 할인율 또는 할증률 이런 다양한 용어를 써버린다고 책에 보면. 사람들 생각할 때 뭐 생각합니까? 이게 전부 다른 용어를 생각하는 사람 꽤 많단 말이야. 이게 다 같은 용어야. 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내가 현재 은행이고 이러면 현재 차입자의 차입자. 그 차입자는 이 돈을 빌려갔을 때 반드시 매기마다 뭐 줍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 지급하죠. 근데 은행들은 뭐 돈을 빌려주고 뭡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자란 건 차입자가 지급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은행들은 뭐야? 그걸 주는 걸 받는 거야. 받는다 이게 뭐야? 수익이에요, 수익. 그러니까 누구 입장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할인과 할증이 뭐냐? 이게 말 아닙니까? 다시 해볼게요. 자, 내가 현재 은행 찾아가서 야, 나 현재 5천 정도 저축 다시 10억 정도 은행에 저축할 건데 너 이자 얼마 줄래? 이자 10% 준대. 1년 후에. 그럼 1년 후에 내 손에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요? 원금에다가 이자 합치면 11억 손에 줄 수 있는 거지. 그죠? 분명히 우리 통장에서 보통 이자라 쓰는데, 자, 현재 저축한 금액을 1년 후에 내 손에 지면 금액이 더 커지는 거지. 그죠? 크게 만드는 율, 이게 뭔데? 할증률. 다시. 자, 1년 후에 11억을 갖다 현재 가치를 끌고 오면 이 금액이 작아지겠지. 얘보다. 작게 만드는 율, 무슨 율? 할인율. 그러니까 책에 보면 어떨 땐 할인율, 어떨 땐 할증 써놨거든. 그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은 용어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이 정리가 좀 돼 있으면 나중 가서 있죠.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뭘 아픈 거야 사실은. 안 되면. 자, 하여간 이 약자 꼭 기억하세요. 개론 과목에선. 다른 과목 큰 의미 없는데 이런 약자에 대한 설명이 이 쭉 그냥 주어진다고. 뒤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리.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뭘 할 건가 하면요. 우리 거기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어떤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어떻게 이 행동을 취할까 이걸 먼저 분석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자, 우리 그 책 볼게 이제 나와 있는데 뭐나 있습니까? 예, 거기 있는 7페이지입니까? 예, 1절 수요와 공급 개념 해서 1번에 수요 개념 나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수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뭔지 한번 보자고.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여기 수요죠? 쉽게 말하면 뭐 있습니까? 이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뭐예요? 이게 수요 아닙니까? 그러면 밑에 큰 2번에 뭐 있어? 공급 보니까 공급의 갈로 1번 공급도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지. 그 두 개 차이가 뭐예요? 수요란 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수요고 공급은 뭐 있습니까? 공급은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저기 공급이죠. 그 차이지. 나머지 다 공통점 아닙니까? 일정 기간 공통점. 재화나 서비스. 앞으로 원래 정확한 말은 재화, 서비스, 용역 이 개념 다 틀려요. 틀린데 부동산에서는 구분하지 말고 재화나 서비스, 용역 그냥 쉽게 뭐 있습니까? 물건, 제품,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 또는 제품, 상품요. 그래 보시면 돼요. 이때 자, 첫 번째 요거 할 겁니다. 이제 수요이든 공급이든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뭐냐면 이겁니다. 과연 일정 기간이란 말과 요 시점은 어떤 개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화나 상품, 용역, 물건 하죠. 부동산을 갖다 보니까 뒤에 뭐 나 있습니까? 요거 나 있죠. 구매 또는 판매 한 욕구란 말과 하고자 하는 욕구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아마 실제 시험 나면 여기 있는 요거 두 개가 장난치게 돼 있다고. 수요이든 공급이든 개념에선. 자, 일단 먼저 요 기간이란 말과 시점을 먼저 좀 구분해 보자고. 기간과 시점. 자, 우리 기간과 시점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원래 이제 정확하면 기간은 이겁니다. 영어로 봤을 때 이건 흘러간다. 플로우야. 시점 뭐 있습니까? 담겨져 있는 거. 저장되어진 거. 스톡. 즉, 요 한자라 쓰면 유량이죠. 흘러가는 양이고. 얘는 뭐 있습니까? 저장되고 축적되어진 양이라 해서 저량 쓰겠다. 그죠? 학문상은 이렇게 설명한답니다. 요 수도꼭지가 있는데 이 수도꼭지를 딱 틀죠. 물이 흘러나오죠. 흘러나오는 양 여기 유량이라고. 그런 결과 밑에 바게스가 있는데 이 바게스에 물이 담겨져 있는 양이 뭐냐? 어디 저량이야.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다시 이거 한번 물어보자고. 이렇게 보죠. 요 강이 있는데 요 물이 흘러가는 양이 있지. 여기 유량이라고. 그런 다음에 여기 뭐 있습니까? 요 댐이 있는데 댐 보니까 이 물이 담겨져 있는 양이 있죠. 여기 저량이에요. 그러면 항상 유량은 기본 전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단서가 있을 때 그 양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간적 개념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저량은 특정한 시점에 있는 양이라고. 자, 다시 해볼게요. 우리 뭐 성인들이니까 자주 쓰는 말이 있죠. 그럼 제가 실제 양주를 먹는 양이 한 4병 먹거든요, 실제. 진짜요? 이 많이 먹는 거요? 중요한 건 앞에 1시간, 한 달, 1년,
10년. 이게 없으면 설명할 수 있냐고.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와 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서가 있을 때 그 양을 특정할 수 있는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유량이라고. 유량. 그러면 거꾸로 여기 있는 요 물컵에 있죠. 커피가 좀 담겨있냐 이 양이 있죠. 지금 시점에서. 여기에 뭐 저량이 저량. 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 게 뭔가 하면은 요 두 개에 대한 차이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잠시만요. 궁극적 목적 그 결과 내가 몇 개 사겠다, 몇 개 팔겠다 그 양을 파악할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둘 중에 어느 걸 알고 있을 때 이 양이 많다 적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양주를 4병 먹는다 했어. 이게 4병 사겠다 이게 수야 아닙니까? 그죠? 같이 본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지? 그래서 우리 거기 뭐라 했습니까? 수요이든 공급 보니까 일정 뭐라 써놨습니까? 그래서 기간 나온다고. 시점을 쓰지 못하고. 의미 그거요. 그래서 항상 뭐 있습니까? 수요이든 공급이든 무슨 개념 취급한다? 유량적 개념을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라고. 지금은.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표현이 있는데 한 욕구냐 하고자 하는 욕구냐는 거예요. 한은 이미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 말은 뭐 있어? 다른 말로 사후적 개념이고 이건 하고자 한다 이건 앞으로 어떤 하고 싶은 양이지. 따라서 이건 뭐 있어? 아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건 뭐 됩니까? 사전적 개념인데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수요이든 공급이든 양을 측정할 때 이미 산 양, 이미 판매된 양이 중요합니까? 앞으로 사고 싶은 양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생각해보라고. 양을 측정할 때 이미 산 놈은 이건 죽은 자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 되면 난 이만큼 사고 싶은 양이 중요한 거지.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절대 이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장난처럼 뻔한 거 아닙니까? 수요란 또는 공급이란 시험 나왔을 때 무조건 틀린 말 뭐 나오겠습니까? 요 말 대신 요거 나올 거 아니야. 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대신 뭐 나오겠습니까? 이 말 나오겠네. 그죠? 그럼 나중에 실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수요란 공급에 대한 개념 딱 나오지. 딴 글자 보지 말라는 거야. 결국은 장난칠 문구는 요것만 딱 찾아가라고 이렇게. 이 글자만. 다른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책을 딱 보니까요. 뭐 나와 있는가 하면 우리 큰 1번 수요 개념 중에 양갈로 2번 보니까 수요 성격 나 있지. 그죠? 그 뭐 딱 두 개 나오지 않습니까? 유량 개념이고 사전적 개념이다. 그 말이 이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큰 2번 공급 개념에서도 갈로 2번 보니까 공급의 성격 보니까 유량 개념이고 사전적 개념 나 있죠? 이런 것만 조심하는데 자 거기 나오고 그 사전과 유량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거든. 이 글자만 찾아가는 거지. 글자만. 이것만. 그럼 그 문제 풀 수 있을 거니까. 목적이 뭔데 우리 지금 하는 목적이 학문 공부하는 목적 아니죠. 어떻게 시험 나 이게 중요한 거라고. 거기 답을 어떻게 찾을까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공부할 내용이 뭐냐 이 파악하시라고. 괜히 거기 있는 내용을 다 읽지 말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이 부동산의 개론 과목은 찾아가는 서비스야. 이 지문 뜨면 딱 저 뜨면 무조건 이 글자 찾아가라고. 두 개만. 다른 데 자꾸 이 내용을 고치지 말고. 나중에 기출 문제 보여주겠지만 반드시죠. 이거 장난책이 돼 있어. 두 개 가지고. 이런 걸 자꾸 관념에서 끌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 방식, 이 공부 방식을 갖다 민법에 적용하면 절대 안 돼.
이건 부동산 개념만이 갖고 있는 공부방식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11, 11은 계속 이거 할 거라고. 이래 공부한다, 이래 공부한다 할 거라고. 거기 딱 각인되죠. 이 공부를 이 부동산 개념 공부하는 방식이 훨씬 쉬워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공부 일종의 요령이라고. 어떻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잘 빨리 파가시면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래 보시고, 예, 이제 실제 우리 공부할 건 8페이지. 자, 3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 있죠? 자, 이건 좀 쉬었다 다시 할게요.